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울산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7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와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 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수미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일괄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수미입니다. 평소 저희 연구원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아끼시는 이상업 위원장님, 장윤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숙남 보건연구부장입니다. 김대영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전순용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그럼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제4회 추경 예산안 책자 491쪽입니다. 세입 예산은 21억 4,400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21억 2,900만 원보다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연구원 실험 장비 등 불용명품 매각 대금 1천만 원과 국고 보조 사업 사용 잔액 보존 수입입니다. 다음은 496쪽 세출 예산은 136억 7천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141억 5천만 원보다 4억 8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일반 운영비, 자산 취득비 등의 집행 잔액 등 4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책자 823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15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6억 5천만 원보다 1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1년 대비 국고 보조금이 1억 5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28쪽 세출 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 예산은 135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4억 4,700만 원보다 9,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829쪽 연구원 기획 홍보 사업입니다. 본원 청사 운영 시설물 개선 등 개선 7,800만 원 등 총 6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0쪽에서 831쪽 보건연구부 소관 사업입니다. 감염병 진단 검사 재료비 지원, 수인성 식품 매개 감시망 지원, 노로바이러스 대응 실험실 감시망 운영, 급성호흡기 바이러스 실험실 감시망 운영 등 지자체 보조 사업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32쪽 지역 거점 진단센터 진단 장비 운영비 지원은 생물안전 연구시설 구입 시설 장비 구입 및 재검증 비용으로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3쪽 식중독균 검사 지원, 노로바이러스 검사 지원, 수인성 식품 매개성 감염병 검사 사업은 지난도와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835쪽 하단입니다. 신변종 및 법정 감염병 확인 검사는 2021년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생물안전 작업대 등 신규 장비 구입이 완료되어 3억 7,200만 원 감액한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6쪽 식품의약품 안전성 검사의 자산 취득비 3억 3천만 원 감액으로 식품의약품 검사 및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로 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837쪽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사업의 시료 전처리 대용량 교반기 구입을 위한 자산 취득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9쪽 환경연구부 소관사업입니다. 금년 하반기 미세먼지 연구과가 신설됨에 따라 각 과별 업무 조정으로 2022년도 예산의 변동이 있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839쪽 환경오염도 조사는 수질 자동 분석 장비 구입 비용 1억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840쪽 대기 측정 감시망 운영입니다. 일반 운영비 연구 개발 등 총 7억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1쪽 유해 대기와 미세먼지 성분 조사입니다. 신설 또 업무 조정된 사업으로 하이볼륨 에어 샘플러 분광 광도기 등 총 분광 광도기 구입으로 총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3쪽 수질의 보정과 먹는물 안전성 검사는 2억 2,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5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44쪽 생활환경 유해인자 검사는 일반 운영 및 연구 개발비 등 총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5쪽 국고 보조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일반 운영비 연구 개발비로 사용하고자 하며 전년 대비 3,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6쪽 환경 분야 신형 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 사업은 매 3년마다 지원되는 국비 사업으로 총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47쪽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운영은 노후 대기 측정소 교체를 위한 자산 취득비 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사업입니다. 생물안전연구시설, 시설장비 유지 및 재검정 비용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축질병검사실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 3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원심분리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49쪽 일반 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총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0쪽은 동물위생시험소 운영관리 비용으로 일반 운영비 1억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1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은 일반 운영비 및 재료비로 총 1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축산물 수고비 및 재료비 지원은 전년도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853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행정운영비는 80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4회 추경예산 및 2022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제출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수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덕기입니다.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혜비 세출 예산 등은 검토보고서 125에서 1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년도 제4회 추경예산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22년도 예산안의 세출 예산 중 노후 대기오염 측정소 교체 2억 3천만 원, 본원 및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실 유지보수 재검정 비용 2억 4천만 원 신규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덕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이어 안수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보건원장님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 가지로 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직원 여러분들 과중한 업무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금년도 예산 큰 차이는 없는데 보니까 그 청사 유지보수 관리비가 이제 또 이래 편성이 돼 있던데 청사가 이제 지금 지은 지 오래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0수년 밖에 안 되는데 네, 15년. 벌써 네. 이래 청사가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이 문제가 발생하면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청사에 대해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관리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연구원 본관에 대한 정밀 안전 점검 비용과 그다음에 지금 연구원 복상 방수 공사, 그다음에 저희 장애인 램프 개선 공사가 지금 편성이 됐습니다. 장애인 램프 개선 공사는 이제 장애인 관련법에 따라서 장애인이나 또 민원인이 통행할 때 이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지금 현재 있는 장애인 램프가 조금 파손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공사이고요. 그다음에 본관 정밀 안전 점검은 이거는 지금 시설물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준공된 지 15년 된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에 따라서 이 건물 전체에 대한 안전 진단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연구원 본관은 지금 옥상에 지금 바닥재가 좀 방수등이 파손가 돼가지고 지금 계속 이게 약간 누수가 좀 우려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 본관 입구에 들어가는 장애인들 그 진입로 램프 거기 이제 바닥 바닥이 파손되어 가지고 교체 예. 사업비를 말한다고 예, 말씀 예. 주셨는데 예. 옥상 또 그 방수는 옥상 방수는 내구 연한이 몇 년이죠? 보통 공사 한번 하면은 그 페인트 칠하는 경우는 한 2, 3년마다도 한 번씩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지금 페인트 칠은 아니고 위에 그 좀 일어나기도 저 하고. 옥상에 저 방수하는 거는 누수 방지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페인트 칠하는 게 아니고 그 우레탄 작업을 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우레탄 작업하고. 우레탄 있습니다. 예, 예, 예. 작업하면은 보통 한 방수 한번 하게 되면은 한 몇 년 가지요? 한 2, 3년마다 저희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 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옥상 방수 몇 년마다 해요? 지금 올해는 지금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새로 편성. 지금 몇 년 만에 지금 방수 만약에 예산이 편성된다, 예. 승인이 된다면은 예. 내년도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예. 몇 년 만에 하게 되죠?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없어가지고요. 보통 그 저 방수를 하게 되면은 3년이나 뭐 이래 뭐 하자 그 안에 누수가 발생하면은 뭐 하자를 보수를 해준다든가 그런 아마 그 공사 업체하고 아마 계약 관계상 그래 돼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방수할 때 아주 관리 감독을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공할 때 네. 날씨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야 방수가 완벽하게 되지 잘못하게 되면은 그 하자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철저히 또 관리 감독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수질 자동 분석기가 신규 구입 장비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1억 1,500만 원? 1억 1,500만 원? 우리 이 파트는 예, 그렇습니다. 예, 환경부의 그 환경조사과 예, TNTP 수질 자동 분석기가 요게 그 구매한 지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그 2006년에 구매를 했었거든요. 노후 장비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신규 사업이 되시거나 그러니까. 이 금액이 1억이 넘다 보니까 1억이 넘는 그 사업이라고 그냥 올라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실제적으로는 장비가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수질 분석기를 구매해서 주로 그 수질 이 검사는 뭐 다양하게 하겠지만은 이 수질 기계를 가지고 그럼 하천수도 할 것이고 예. 또 뭐 폐수도 할 것이고 네. 같이 일해 하지 그죠? 네, 저희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는 요거는 환경 오염 조사기 때문에요. 수질 연구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질 자동 분석기는 또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하수나 그다음에 하천수 이 부분만 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요 장비는 폐수하고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요거 장비는 그럼 하천수로 보면 예, 되죠. 그렇습니다. 하천수 같으면 뭐 태화강이라든지 회화강이라든지 여천천이라든지 뭐 그런 네. 하천수를 네, 그렇습니다. 수질 검사한다 이거 예,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주로 그러면 예를 들자면은 네. 태화강 그 수질 검사는 네. 그 연에 한 몇 번 정도 합니까? 저희들이 직접 그 채수를 하는 경우에는 월 1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에서 하천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월 주 1회 이상 조류가 발생할 때는 주 2회도 채수를 해서 저희들에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환경정책과에서 네,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에서 월 1회 정도는 수질로 시로 채취해가지고 보건소에 갖다 연구원에 갖다 주네요. 네, 예,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의뢰하면은 그 태화강 수질이 요즘 되게 혼탁해져가 있던데 네, 우리 검사하는 입장에서 네. 수질 그 검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연연히 이 비교 분석했을 때 네, 그 태화강 같은 경우에는 연간 기준으로 보면은 상당히 그 수질이 양호한 상태인데요. 계절적으로 보면은 이제 하절기에는 이제 강우가 많을 때는 그 수질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유지 용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갈수기가 되면은 실제적으로 하천에 우리 태화강 하천이 바다와 인접해 있는 그쪽 근방에서는 이제 그 해수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영향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조금 조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겨울에도 보입니다. 그래서 색깔이 탁해 보이고 검게 보이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들이 우리가 일반 오수나 이런 것처럼 그것이 오염되었다기보다는 어떤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BOD라든가 저희들이 사용하는 이제 측정 방법을 이용하면 크게 악화되거나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하절기 때는 비가 이래 또 많이 오다 보니까 수질이 양호한 편이고 또한 보면은 갈수기 때 겨울철이라든지 유지수가 또 수량이 부족할 때는 적조 현상, 네, 그렇습니다. 적조 현상이 태화강에는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적조 현상일 때는 그래도 수질 등급에서는 큰 차이가 네, 그렇습니다.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네, 예. 우리가 시민이 볼 때는 아주 탁도가 심하기 때문에 이 수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이사님. 예. 예, 한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소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원장님, 지난 29일 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개최해서 세미나를 개최하였던데요. 그 세미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파트별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연간 매년 자체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전 직원이 다수 참석하는 이게 간담회나 세미나 이런 부분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 파트별로 이제 원내 자체 세미나를 지금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먼저 최근 미세먼지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울산시 관내에서 이제 미세먼지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기관들이 많습니다. 울산연구원도 있고 또 대학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그 분야에 대해서 측정망이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해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는 울산연구원의 박사님을 초빙을 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그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또 의견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한번 자체 원내 세미나를 개최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결과가 어떤 이제 도출됐을 거 아닙니까? 도출된 부분에서 집행부하고 각 부서에 의견을 좀 전해주시고요.
저희들 의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한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바라는 점이 기존에 그냥 우리 검사 수탁을 받아서 검사 결과만 내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정말 전문기관으로서의 이제 정책 제안 대안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좀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 그런데 그리고 또 내년도 당초 예산을 보니 그런데 지금 세미나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쭉 다 각 부서별로 봤는데 뭐 기본 보건환경연구 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100만 원 잡혀 있고 이것도 좀 삭감됐네요. 또 200에서. 예, 예. 저희가 조금 제출했는데 네. 지금 심사에서 좀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영역을 넓혀야 되는데 예. 그런데 또 그렇고요. 또 보면은 우리 대기 측정 감시망 운영하고 거기에 운영비 빼고 연구개발비나 이런 것도 지금 삭감이 9,900만 원 삭감이 돼 있고 예. 운영비가 총 3억 5천 이 삭감돼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예산서 840페이지. 예, 841페이지 네, 연구개발비 9,900 네. 예, 환경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작년 7월에 대기 연구과에서 그 미세먼지 연구과가 하나 더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는 전체적으로 현재 2022년 기준으로 보면 미세먼지 연구과와 대기 연구과가 합쳐진 예산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제 분리가 되어서 올리다 보니까 2021년도 대기과에서 예산이 그 업무상 분리되는 부분들이 삭감이 되는 형태입니다. 그러면 옆과에 올라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 미세먼지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미세먼지 성분 분석 시스템이라든가 유해대기 측정 차량 이런 부분들이 미세먼지 연구과로 그 이전되었습니다. 이 연구비도 그대로 이전됐단 말인가요? 네, 예. 내가 못 봤나? 일단 그거는 제가 찾아볼게요. 예, 찾아보고 그리고 지금 우리 신종 그 돌림변이 오미크론에 대해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유전자 검사나 이런 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갖춰져 있는가요? 여기는? 예, 보건부장 황승남입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기존 저희 우려 변이에 대해서 사정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기술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그 우려 변이 사정에 대해서 하면서 6개 진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저희들 지금 국내도 5명이 발생을 한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2개 진이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이거 확인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추정은 가능합니다. 얘가 의심은 된다. 그 정도 수준은 되고요. 그래서 선 조치가 어느 정도 가능한 수준입니다.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뭐 질병청에서 뭐 그 분석법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그 내려오는데도 그 바로 세팅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 기간에는 그 이 추정으로 해가지고 뭐 의심 변이가 발견 시에는 바로 시 역학팀하고 협업해가지고 바로 빠르게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거기서 좀 선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 시하고 협의를 좀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예산에 동물위생시험소 검사실 유지 보수하고 재검정 비용 이 부분에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검사실 유지 보수 부분은 그 생물안전 3등급 그 차폐 음압 시설에 대해 가지고 3년마다 그 재검증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재검증 비용으로 5,300만 원. 자동 제어 시스템이 좀 노후화돼 가지고 그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하고 해서 이번에 재검증 기간이기 때문에 비용을 추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원장님께 한번 말씀드리는데 아까 또 세미나나 이런 정책 사업을 많이 이야기를 좀 반영해달라 요청드렸는데요. 우리 명세서를 보면은 단순히 뭐 고정비, 운영경비 59.35% 빼고 정책 사업으로 몽땅 묶어서 이제 40.65%를 돼 있는데 정말 이제 이거는 기본 우리가 단순하다보다는 어차피 매년 해야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그거 하고 실제 말 그대로 우리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좀 나타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윤호 부위원장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 환경 관련된 그 검사 부서에서 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우리 그 생활하고 다 관련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대기, 수질, 토양,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울산 지역은 사실은 공단이 있기 때문에 완충 녹지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너무 궁금한 게 이 완충 녹지를 구성을 할 때 영양 평가나 뭐 그런 걸 하시겠죠? 그리고 이후에 관리, 그러니까 어떤 지형의 변화 때문에 특히 바람의 풍향이나 그런 걸 따라 가지고 사실은 뭐 큰 구조물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하면 부딪혀서 방향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떤 저희가 이제 도심 지역에 개발 행위를 하려고 할 때 항상 이게 이제 여러 시민단체나 우려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양걸림공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저 상태로 그냥 방치를 했어도 안 되고 어떤 식으로 결론을 내야 되는데 건드린 것 자체가 자연의 훼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게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어떤 기능을 해왔는지에 대한 어떤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예를 들면 인목도나 나무 높이나 그 지역의 어떤 지형 때문에 옆에 있는 산업단지에서 그 지역으로 어떤 형태의 어떤 그 뭐랄까 오염물질이 넘어오는 건지 그런 조사도 하나도 없고 내용도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거기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하시니 제가 그 지점에 대해서는 좀 사실관계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 이제 뭐 개발하는 방향으로 잡힌다 하더라도 기존의 그 차단 녹지에 대한 어떤 인목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식생의 어떤 나무의 높이를 더 큰 나무를 한다든지 충분히 그런 부분으로 가지고 뭐 시뮬레이션을 한다든지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좀 더 객관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마침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런 기능들을 다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일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이 그 환경 영향 조사 관련해서는 그 사실 저희들 그 주어진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그 영향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주어진 그 역할에서 하던 일을 뭐 다른 일을 더 하시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이제 동료인 이야기한 것처럼 보건환경연구원이 울산의 보건과 환경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기관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사실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좀 더 부설 기관을 만약에 신설을 한다든지 네. 좀 조직을 확대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네,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의를 한번 저희 쪽에 하신 적이 없어서 지금 판단하실 때 앞서 올 초에 그 대기 환경 관련된 법이 환경보건법이 개정됐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환경 관련된 어떤 개연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의 어떤 직제나 어떤 그
시스템 어떤 조직을 가지고는 대응하기 어려우니 뭐 부설 기관을 더 만든다든지 충분히 이제는 그럴 때가 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측면에서 제일 울산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환경 부분이나 보건 부분에 있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하는 일에 플러스해서 정책적 기능을 강화하고 울산의 어떤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신지를 한번 말씀을 해주십사는 거죠. 네, 의원님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 당장 제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그 보고를 만약에 받으시려면 저희들도 원장님하고 그 논의를 하고 검토를 해서 그 어떤 결정되는 부분들을 보고 드리는 게 맞을 거라고. 제 원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구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이제 하면 지금 뭐 필요한 부분들은 해왔고 사실은 관련 법이 또 개정이 되고 있어서 저희가 이제 필요한 연구 사업들을 하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연구사뿐만 아니라 조사라든지 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법정 검사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직 부서랑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현재 있는 인력으로 현재 검사하는 이런 부분도 사실 커버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지금 정원이 있는 상황에서 정원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결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채워지지 않으니까 사실은 계속 뭐 각종 환경 민원이 있으면 이거 보건환경연구원에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요구를 참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걸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에 지금 동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정말 그대로 동의를 하고 조직 부서나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한편 또 환경복지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에서 필요하다는 거를 이게 저희 연구원에서 사실 조직을 논의해서 잘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사실은 기획실이라든지 이런 조직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대응을 하도록 지원을 하겠습니다. 네, 주어진 어떤 그 법률 체계 하에서 이제 조직이 운영되는 어떤 범위나 이게 다 결정이 되어 있겠지만 그 어떤 그 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 상황 변화에 그 순발력 있게 대응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어떤 그 팬데믹 있는 상황도 추후에 이제 지금까지는 긴급성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후부터는 이게 이제 상수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도 그런 부분에 대응해서 그런 부서가 분명히 신설돼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할 거고요. 그와 동시에 또 우리 지역이 이제 공단을 끼고 있는 이런 환경 부분에 대해서 좀 전문기관으로서 사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대한 객관성을 어떻게 담보하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 여러 상건의 사업이나 이런 사업마다 좀 성격이 다르겠지만 환경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거기에 관련된 어떤 그 인자들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도출을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냥 단지 눈에 보이는 여기에 이제 나무를 더 심으면 그냥 미세먼지가 줄어들 것 같다. 그것보다는 좀 객관성 있고 신뢰성 있는 기관에서 어떤 시뮬레이션이든지 연구 방법이든지 조사 방법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걸 토대로 이제 우리가 환경 정책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조직이 지금 현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력이나 그 어떤 규모에 비추어서 갑자기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려울수록 어떻게 보면 지금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급하고 바쁜 일도 있지만 방향이나 다른 지역 사례도 한번 보시고 또 울산만의 특징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에 계신 분들이 좀 머리를 맞대서 울산의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야 될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과제로든지 레포트로든지 저희한테 좀 주시면 저희들도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앞서 이제 또 한 번 우리가 이제 동료 그 코로나19 변이 관련된 부분을 말씀을 하셔서
지금 이게 기사를 보니까 국내도 들어온 걸로 돼 있어요. 예, 지금 국내, 네. 울산 지역은 지금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예, 저기 앞에 성희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PCR 확인 검사는 아직 내려오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질병청에서.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기존 저희들이 우려 변이에 2개가 오미크론 진하고 동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은 가능합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가지고 특이하게 이제 결과가 나오는 경우에는 오미크론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그런 검사가 지금 가능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양성자에 대해서 특히 검사를 하다가 그런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뭐 전장체 분석을 빨리 의뢰를 하고 지역학팀하고 또 협의해가지고 뭐 접촉자에 대한 검사도 뭐 의뢰를 하면 또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수준은 그렇습니다. 네. 선생님. 예, 장인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정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손정학 의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와 이렇게 직접 맞닥뜨리고 싸우고 있는 모습 위로와 격려를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예산 심의이기 때문에 예산 관련 질문부터 먼저 하고 정책 질의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이게 운영비를 지원을 이렇게 재료비를 이렇게 받고 있어요. 이 해마다 반복적이를 받던데 우리 울산에 농수산물 검사소가 별도로 있다 아닙니까? 그죠? 예. 국가기관이 별도로 있는데 우리 하고 있는 거하고 중첩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농수산물 검사기관하고는 별도로 네네.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 그도 농수산물 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쪽 하는 건 안 합니까? 저희들은 축산물 관련만 하고 있습니다. 축산물만 하는 예, 거야.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항생제를 검사한다고 돼 있더라고요. 예. 우리 아직 농가에 항생제를 농약에서 투입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아직도? 축산물의 경우에 극소량 미량으로 네. 나오는 경우는 연간 한두 건 정도 이게 나옵니까, 예, 아직도? 아주 적은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직도 항생제를 이렇게 축산 사료에 쓰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 환경부 보건환경연구입니까? 에이즈는 이제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좀 이렇게 멀어진 질병, 별 질병이라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울산에 지금 에이즈 환자가 이렇게 관리되고 있는 분이 몇 분쯤 됩니까? 에이즈 관리에 대한 현황은 시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이게 보건소별로 직접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보건소에서 보건소 구군에서 발생하는 그 건에 대해서 해당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예. 또 총괄은 아마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일단 선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추정 양성 나오는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이제 확인 검사를 의뢰를 하면 저희들은 확인 검사를 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보건소 검사의 결과에 대해 가지고 확정적으로 이제 연구기관으로서 예. 이제 사후 그죠? 예, 저희들은 이제 이 사람은 에이즈 환자입니다라고 확인을 시켜주는 최종 판정하는 거예요? 예, 그런 역할을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즈 환자는 예. 관리 체계를 잘 모르겠는데 예. 병원에 이분들이 입원해가지고 그 확정 판결 받고 이렇게 치료하고 이런 거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 담당하고 있는 보건소에서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런 게 다 개인정보 처리되어 관리하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철저하게 다 그 관리 번호로만 저희들이 의뢰가 되고요. 개인정보 같은 거는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를 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상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보건소에서 싶습니다. 1차 이게 의심 환자로 됐다면 바로 에이즈가 병원에 가가지고 예. 확정 판정 받고 거기서 집중 치료를 받든지 입원 치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의 확진도 저희들이 해줍니다. 울산 대학병원 경우에도 일단 양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1차 의뢰를 하셔야 되고요. 저희들이 이제 이 사람 에이즈 환자입니다라고 결과를 주고 그런 경우에만 저 에이즈 환자로 보고 이제 정상에 따라 재택이 가능할 경우는 재택을 할 것이고 또
입원이 필요한 경우 입원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아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묻고 싶은 건요. 예. 에이즈를 우리가 판정을 내는 거는 보건소에서 일단 확정 판정 받은 사람은 관리를 별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그 에이즈가 보건소에 의심 환자로 들어오면 예. 에이즈 선별 이렇게 검사를 하고, 그죠? 예. 거기에서 의심 환자로 확정이 되는 것 때문에 이걸 우리 그 보건환경연구부장께서 다시 뭐 의뢰를 받아가지고 확정 판정한다는데, 저는 잘못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병원에 바로 이 사람이 입원을 뭐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울산병 에이즈 병원 그 병실이 있는데 예. 그 바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치료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에이즈 환자라는 그 진단 결과가 없으면은 에이즈 환자로 확진은 안 되고요. 저희 결과가 없으면. 그리고 에이즈라는 게 합병증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뭐 그게 에이즈 때문에 오는 합병증일 수도 있고 병원에서 또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다른 질환에 의한 합병증일 수도 있는데 일단 저희들 모든 울산의 지역에 발생하는 모든 그 에이즈 환자에 대한 확진은 저희 연구원에서는 하고 있고요. 저희들 결과가 있어야 아마 병원에서 이번 에이즈 환자로 등록을 하고 치료를 하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예. 에이즈는 그 피로과 혈청으로 합니다. 예, 피입니다. 혈액입니다. 피의 접촉에 단순 전달된 전염되는 게 아니고 예. 그 에이즈 보균자의 피로서 전한 거죠. 피가 접촉이 되고 나서. 또 보통은 이제 성 접촉이나 아니면 그 수혈 뭐 이런 식으로 오염이 되는 걸로 알고 지금은 있고. 예. 이게 좀 적절한 표현이 뭐냐, 성관계라든지 예. 그다음에 수혈, 제일 많이 되는 게 지금 그 국제간 이동되는 게 제일 많은 게 그 수혈로 인해 가지고 자기도 원치 않던 피가 들어오므로 해가지고 예. 이렇게 되는 게 경우가 흔하다는 게 뭐 신문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로 인해가 제일 많이 그 접촉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수혈을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그 모든 질환에 대해서 아마 검사를 하고 수혈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에이즈인데 제가 에이즈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데 검사상에 안 나타나서 음성으로 처리가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에이즈로 느낀 게 잠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그 감염병에는, 그래서 뒤에 사후에 이제 진단이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사고가 뭐 자주는 일어나면 안 될 것이고 간간히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고요. 예산서를 보면서 특이한 예산을 하나 봤는데, 시민 참여 교실분이 예산을 개발 8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왜 이런 걸 해야만이 보건환경을 알릴 그 시민들한테 보건환경연구원이 하는 역할이 시민들이 이렇게 돈 들어가면서 알릴 필요가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숨은 그 일꾼들이라 가지고 뭐 이걸 구태여 보건환경연구원이 뭐한다게 해가지고 하는 기관에다게 선정을 홍보해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는지, 이런 예산을 한번 어느 분이 답변하세요? 좀. 네, 이게 단순히 연구원 홍보를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전국 보니까 생뚱맞게 자기 기관을 알리기 위한 그 참여 시민 참여 교실을 만들고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 설명서도 국가기관을 지방자치단 기관을 뭘 하는데 구태까지 알려가면서까지 할 정도 이렇게 하는 예산인지, 이기는 좀 생뚱맞은 예산이라 가지고. 이게 홍보보다는 사실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이 거의 유사하게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중학생 같은 경우는 진로 체험 교육 그 시설 대상 기관으로 해서 매 1년 동안 그 자유학기제를 하면서 자기에게 이제 적합한 그런 체험도 하고 그 프로그램도 학교 외부의 기관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또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고등학생들도 뭐 우리 실험 장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여기 울산에 저희밖에 없는 이런 장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 있는 이런 분야에서 관심 있는 학생들로 하기를 원하고요. 뭐 또 환경 관련 또 전공하시는 또 이런 보건 관련 전공하시는 대학생들조차도 방학 때 이런 장비나 이런 걸 교육을 받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인데요.
오미크론과 관련돼 잠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언론 지상에 변이 바이러스로서 급성 우리 지금 코로나보다 더 급성적으로 이렇게 이 전파가 일어나는 모양인데 그 치명률을 하고 이런 거 있죠, 그죠? 관련돼 가지고 울산에 아직은 오미크론이 뭐 접촉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이게 오미크론이 치명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게 한 몇 프로 정도 돼요, 지금? 오미크론이 그 출현에는 한게 불과 예? 지금 오미크론이라는 이 변이가 예. 이게 이슈화된 게 한 일주일 정도밖에가 안 됐습니다, 의원님. 그래가지고 거기 우리나라는 그렇지만은 외국에는 오미크론이 벌써 한 몇 주 지났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그 바이러스라는 게 그 발생을 하면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이 지나야만 지금 아직 그간 PCR법도 아직 그 개발이 아직 안 된 상태이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그런 정보가 아직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예. 아니, 그냥- 정보가 이거 없습니까? 예.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좀 무식한 질문인데, 예. 코로나라는 이 그 감염병 그 매체 있죠, 그죠? 전염균, 감염균이죠, 그죠?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그죠? 예. 그 바이러스에 예. 어떤 점이 달라졌길 때 마이크로나가 변명을 짓습니까? 오미크론이라는 예. 그렇게 코로나균에서 명명을 뭐가 하냐, 그 어떻게 말씀이- 변형이 됐길래 뭔가 이렇게 뭐가 플러스 되든 마이너스 되든 뭐가 이렇게 변형균이 바이러스가 뭐가 첨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변형이 왜 이래? 그 요즘에 원가 이제 인터넷에서도 자료가 많이 올라오곤 한데 그 코로나라는 게 그 바이러스이고 왕관 모양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 모양을 보면 이렇게 둥근 데다가 이렇게 스파이크 모양의 돌기가 있습니다. 현미경은 보입니까? 이게 일반 현미경은 아니고 그 바이러스를 볼 수 있는 전자 현미경이 전자현미경을 보면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균인데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양을 볼 수가 있는데 예. 그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동그란 데다 그 돌기가 이렇게 스파이크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변이가 이 스파이크 역할이 이제 사람 몸에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변이가 일어나는 게 이 스파이크에서 변이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기존의 알파나 베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파이크 돌기에 대한 변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는 델타보다 한 2배 정도 변이가 많이 일어나는 걸로 우리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해성은 잘 모르겠고요. 일단 전파력은 2배 이상으로 빠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오래된 그 바이러스가 아니다 보니까 치명률이나 백신 효과나 그다음 사람한테 미치는 위해도에 대해서는 아직 많이 앞으로 더 연구가 돼야 되고 그래야 되지 그럴 상황입니다 지금. 예. 그럼 우리 연구원들은 예. 이 바이러스를 이렇게 보면 이건 오미크론이다, 이건 델타다. 아니 바이러스는 이제 모양은 그렇지만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살아있는 그 세포에서만 얘가 증식을 합니다. 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이게 죽어 있는 데는 얘가 증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바이러스를 검사를 할 때는 배양이라는 걸 하지 않고 지금 다 하고 있는 게 PCR법입니다. 이게 유전자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타겟 유전자를 이제 확인해가지고 얘가 무슨 바이러스다, 오미크론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서도 얘가 알파다, 델타다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몸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를 통해서 자기가 그 세포의 대사를 활용해갖고 얘가 이제 이렇게 2개에서 4개씩 이런 식으로 증식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증식하는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사람이든 동물이든 살아있는 세포가야만 얘가 증식을 합니다. 예. 네. 예, 손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퇴실과 개수 조정을 위하여 정례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개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하는 개수 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2021년도 제4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8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예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개수 조정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019호 2022년도 울산광역시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2월 14일 화요일 오후 10시부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